여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정행위 이야기를 구독해주세요. 그러면 새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아, 집에 와서 일주일 이상 직장에 돌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연간 일주일을 쓸 예정이에요. 사슴을 남겨두세요. 그보다는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며칠간 회사를 쉬게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짧은 여행을 갈 수 있습니다. 제이콥, 우리는 짧은 여행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긴 여행을 갈 예정입니다.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여보, 직장뿐만 아니라 결혼 생활에서도 일주일간의 연차 휴가를 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없는 동안 당신은 원하는 사람과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는 일에 대해 당신이 나에게 비난하지 않을 것처럼 미안해요. 제이콥이 처음 결혼했을 때 결혼 생활이 정규직을 갖는 것과 얼마나 비슷한지 몰랐습니다. 아내는 믿을 수 있고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상대로 업무를 수행하고 가장 중요하게 상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 우리의 가정 생활은 조직적인 사무실에서의 하루와 같았습니다. 어느 날 직장에서는 직원들이 업무에서 잠시 쉴 수 있도록 연차 휴가를 제공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상쾌하게 돌아와 직장에 복귀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결혼 생활이 왜 예전과 같을 수 없는지 궁금했습니다. 최근 우리 결혼 생활이 조금 낡고 지루하고 일상적이 되어 버렸습니다. 특히 침대에서는 오르가즘이 무엇인지 거의 잊을 뻔했습니다.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우리 둘 다 서로의 감정이 다시 흐르도록 휴식이 필요했어요. 생각해보면 내가 옳았다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는 일에 감사하게 될 거예요. 당신이 완전히 미쳤다는 걸 알게 되면 기뻐할 거예요. 미안하, 우리가 결혼할 때 이것에 동의한 적도 없고 예고도 없이 나에게 떨어뜨린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왜 내가 당신의 이상한 계획에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웃었다. 어리석은 남자, 나는 당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허락하세요. 진정하세요. 저는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단지 우리 결혼 생활에서 충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파트너가 된 후에 나도 휴식을 취할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리 말하지 않았으므로 당신이 나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티켓과 호텔 요금은 환불되지 않으며 당신은 싫어합니다. 돈 낭비야. 들어봐. 여행을 위해 수영복 사러 가야 해. 우리는 써니 자메이카로 갈 거야. 우리가 누구야? 우리 내 남자친구이고 나 너 남자친구가 대체 그 사람이야. 넌 내가 멍청한 짓을 할 수 있다는 걸 알 필요 없어. 그 사람 아내에게 내가 없는 동안 함께 놀 수 있는 예쁜 여자를 찾아보라고 말하는 거요. 내가 돌아오기 전에 그 사람을 없애는 걸 잊지 마세요. 영원히 떠나지 않을 거예요. 우리 결혼 생활을 소중히 여기고 일주일 동안 휴가를 낼 거예요. 일주일 안에 우리 둘 다 서로 만나서 기뻐할 것이고 결혼 생활이 회복될 것입니다. 당신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망상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보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가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것이 이 문제에 대한 나의 마지막 말입니다. 제이콥, 돈 어렵게 만들지 마세요. 당신이 좋아하지 않을까봐 두려워서 이미 대부분의 돈을 내 이름으로 된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당신의 돈은 일주일 조금 넘게 지속될 것입니다. 나는 내 이름으로만 신용카드를 받았습니다. 내가 쇼핑하는 동안 공동카드를 취소한다고 해서 나를 자메이카에 남겨둘 수는 없습니다. 진정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받아들이십시오. 이 아이디어에 빨리 적응할수록 더 편안해질 것입니다. 아마 그렇게 하고 싶을 것입니다. 다시 해주세요. 제이콥, 쇼핑을 마친 후 떠나기까지 몇 시간 남았습니다. 우리 둘 다 벌거벗고 오랫동안 행복한 여행에서 섹스를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돌아와서 사랑해. 그녀가 떠났을 때, 그녀가 돌아왔을 때 제이콥은 집에 없었는데 그녀는 놀라지 않았어. 안녕. 당신은 작별 인사를 하고 싶지 않아서 곧 운이 없게 될 거야. 나는 완전히 내 연인의 자비에 맡겨질 거야. 난 그냥 일주일 뒤에 거기 있는 동안 해변에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 안녕 얘야, 나 집이야. 그 사람 어디 있지? 아마 차고에 그 사람 차가 있는지 확인했어야 했는데 그 사람이 가서 차고를 살펴봤는데 그 사람 차가 없었어. 거실과 부엌을 둘러보며 그녀는 곧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소지품이 대부분 없어질까 봐 벌써 위층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화를 냈습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지 알게 되면 이혼 등록을 신청하길 바랍니다. 이혼해서 패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다시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내 남자친구와의 섹스는 좋았지만 먼저 남편의 몸으로만 할 수 있는 일 중 일부를 놓쳤습니다. 제이콥에게 사과하게 한 다음 그를 사랑으로 용서하겠습니다. 그를 침대에 눕히고 정신을 잃으면 미아가 물건을 치우고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면서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녀는 제이콥이 곧 돌아올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여행으로 인해 피곤해졌고 잠에서 깨어났을 때 쉽게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녀는 잠시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그가 거기 없다는 것을 잊어버렸고 그는 곧 돌아올 것이다. 그녀는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그녀가 일어나서 좋아하는 커피가 그녀와 제이콥 이후 항상 그랬던 것처럼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을 재빨리 알아차렸다. 제이콥의 도움 없이 결혼했습니다. 그녀는 오늘 아침 회사에 거의 늦을 뻔했습니다. 그녀는 출근길에 다루기 힘든 남편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제이콥의 휴대폰에 전화를 걸려고 했고 더 이상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젠장, 그가 원하는 것 같네요. 잘 장난치려면 난 못된 짓도 할 수 있어. 그 사람의 고집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줄게. 미아는 전화를 끊고 직장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셔먼 씨. 사무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사라. 이쪽은 제이콥의 아내입니다. 제 남편과 통화할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셔먼 부인은 여기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제 돌아오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미안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언제부터 침묵이 정책이 되었는지 비서의 태도는 이전부터 나에게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셔먼 씨가 전화하면 이걸 주라고 했기 때문에 그 비서가 전화를 끊었을 수도 있고 제이콥이 같이 자고 싶은 여자를 찾았고 그에게 내 연차 휴가에 대해 말하지 않아서 나를 질투하게 만드는데 시간이 조금 더 걸렸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너무 빨리 친해질 사람을 찾지 못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틀렸던 것 같아요. 아마도 그 사람도 결혼을 위해 이 연차 휴가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것 같아요. 그 사람에게 좋은 일이죠. 이것은 우리를 평등하게 만들고 그가 그의 분노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미아의 위로는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기 위해 레스토랑에 갔지만 ATM에서 더 이상 돈을 인출할 수 없다는 거절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은행에 가서 그녀의 개인 계좌에 더 이상 자금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으로 된 계좌에 최소한의 잔고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이 돈이 자신의 허락 없이 가져갈 수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내무부는 은행 기록에 따르면 그녀 자신이 서면 허가를 줬다고 보고했습니다. 직원은 그녀의 파일을 입수하고 그녀에게 서명된 문서를 보여주었습니다. 남편에게 자신의 새 계정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고 자신을 미아 셔먼이라고 부르는 여성의 운전 면허증 사본을 제공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운전 면허증을 보여준 미아와는 달랐습니다. 경찰 그리고 또는 그것이 가짜이고 사기였다면 법적 조치를 취합니다. 이 새끼야, 어떻게 나에게 이런 짓을 할 수 있겠는가. 나는 이것 때문에 그를 걷어차버릴 것이다. 그녀는 경찰에 연락했고 사기 신원 도용과 그녀의 서명이 위조되어 도난당했다고 신고했습니다. 그녀로부터 정보를 받아 남편과 그의 공범이 어디로 갔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미아는 그들에게 연락할 사람과 그가 살 수 있는 장소에 대한 조언을 했습니다. 경찰과 FBI가 조사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경찰은 미아가 할 수 있는 좋은 단서가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녀의 돈은 다른 선택의 여지 없이 빠르게 바닥났기 때문에 스스로 조사할 변호사나 사립탐정을 고용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미아는 경찰이 했던 것처럼 제이콥의 친척과 친구들 모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답은 동일했습니다. 그녀가 연락한 모든 사람 나는 그가 어디에 있는지 전혀 모르고 내가 지옥에 갔는지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메이카에서 성관계를 갖는 대가로 남편에게 구했습니다. 이 집에 살면서 내 생활비를 모두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가 곧 돌아오지 않으면 집을 팔까 생각했지만 집이 그들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가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버림받았기 때문에 이혼을 신청할 수 없었습니다. 정상적인 이혼 절차를 밟을 수 있었지만 그 사이에 그녀는 집을 잃게 되었고 내무부는 파산을 선언했습니다. 다시 시작하기 위해 미아가 편지를 받은 것은 이사하는 날이었습니다. 미아는 분명히 내가 이혼했다고 확신했습니다. 당신이 일을 마치고 다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무슨 일을 했는지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저는 수년 동안 여러 위조업자의 변호인으로 일했습니다. 훌륭한 위조 기술을 가진 재능 있는 위조업자를 많이 만났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특히 그녀의 시간을 섬겼던 한 여성은 그녀가 너무 훌륭했기 때문에 그녀를 추적하고 그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처음에 그녀는 내가 진정한 후에도 여전히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그녀를 함정으로 유인하려는 줄 알았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전직자가 정직하게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녀는 가난했고 다시 범죄를 저지르거나 매춘부가 될 계획이었습니다. 내가 그녀의 한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그녀가 나를 도와주겠다고 동의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내가 떠날 때 그녀를 데리고 가서 새로운 신분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하룻밤만 그녀와 함께 침대에 누워 이것이 얼마나 멋진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귀하의 모든 정보와 사진으로 온전 면허증을 만들 수 있었고 그런 척했습니다. 당신이 은행에 있고 당신의 서명을 위조한 것이 너무 밀접하게 일치하여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은행에서 우리가 거래한 사람 중 누구도 당신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녀가 당신과 닮지 않았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가짜 신분증처럼 보였습니다. 그게 중요한 전부였습니다. 내 원래 계획은 당신에게 돈을 돌려준 후 당신의 연간 일주일 안식년을 우리 결혼 생활의 1년간의 안식년으로 보답하는 것이었지만 당신이 떠난 날 어떻게 나를 그렇게 대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여자친구와 시간을 보낸 후로 내 관대함이 말랐습니다. 나는 안식년이나 이혼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직업과 같다는 당신의 비유에 따라 미아 당신은 해고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신이 읽을 수 있는 이야기, 당신의 작은 혼의 탈출을 살펴봅시다. 줄리 바람을 피우는 아내가 잡혔을 때 말하는 모든 것을 나열합시다. 알았습니다. 인기 있는 반응에는 내가 당신에게 상처를 줄 의도가 없었거나 그럴 의도가 없었거나 그 사람이 나에게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그냥 섹스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은 섹스일 수도 있지만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과의 섹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3우선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고 믿지 않아요. 당신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둘째로 당신이 단지 남자라는 사실을 내가 잊게 만들 수 있는 일이나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거짓말 중상모략 안에 그래서 우리가 바람피는 안에 가이드에서 모든 변명을 다루었다고 생각합니까? 어쩌면 이것이 내 잘못일까요? 내가 당신에게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까? 직장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거나 출장으로 인해 당신을 너무 자주 혼자 두었나요? 하지만 우리 경우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 복권 당첨은 스파 체육관에 가거나 쇼핑하는 것 외에는 우리 둘 다 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거의 하루 종일 함께 있습니다. 어쩌면 골프를 치거나 공을 치거나 낚시를 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다른 남자와 바람피운 이유는 내가 그런 일을 전혀 하지 않기 때문일 리가 없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당신을 값비싼 휴가에 데리고 가서 여왕처럼 대접하는 것뿐입니다. 그게 내가 가진 전부입니다. 내 관점을 말해보세요. 사기꾼이 될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당신이 한 일에 대한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당신은 저널리즘을 전공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작은 뉴스 기사에 대한 5가지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당신은 누가 언제 어디서 왜 하나하나 살펴보자 관심도 없고 폭행이나 살인죄로 감옥에 갈 줄 알았더라면 어젯밤에 언제 모일 수 있었는지 알고 싶지 않다. 적어도 이번에는 모텔방이 어디에 있었는지 다른 때나 장소는 모르지만 우리 둘 다 당신의 작은 로맨스에 정확히 무엇이 있었는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몇 가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질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상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왜 다른 사람과 섹스를 했는지,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한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예를 들어 어렵지 않았습니다. 매주 현장 여행집에 돌아왔을 때 유일한 차이점은 방금 샤워를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머리를 다듬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손톱은 떠날 때와 같았고 마사지를 받고도 거의 긴장을 풀지 못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체육관의 운동복이 땀에 젖지 않았고 구겨지지도 않았는데 피임약이 있었어요. 우연히 당신 옷장 뒤에 은신처에서 피임약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혼하기 전에 정관절제술을 받았기 때문에 당신은 아이를 갖고 싶지 않았고 콘돔 사용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유일한 논리적 결론은 당신 옆에 연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단지 당신을 따라가는 문제일 뿐이며 당신의 흔적을 가리는 당신의 행동을 관찰하는 것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내 첫 반응 모텔방에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일은 너희 둘 다에게 육체적으로 상처를 입히는 것이었습니다. 그 멍청한 머리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쓰러뜨리고 당신 뺨을 때리고 싶었지만 제 자신을 멈췄습니다. 그 사람을 막을 수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바보 때문에 감옥에 가야 한다면 너무 무리일 것입니다. 당신은 위험에 처한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여자를 때린 적이 없지만 젠장 그 사람 엉덩이를 차고 때리는 유혹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육체적으로는 두 사람 모두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지만 지금 당장 나를 아프게 하는 만큼 고통을 주지는 않을 테니 짐을 싸서 떠나세요. 내가 여자를 때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전에 가세요. 전화하지 마세요. 메시지를 남기지 마세요. 문자를 보내지 마세요. 제가 보려고 하지 마세요. 전화번호를 잊어버리세요. 제가 사는 곳을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당신이 저에 대해 아는 것도 잊어버리세요. 대화가 없을 것입니다. 당신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정당화하려는 결혼 상담사도 없습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하는데 도움이 되는 치료법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주의 이혼법이 당신만큼 큰 쓰레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과실 이혼이므로 어느 파트너가 실수를 하든 얼마나 심하게 하든 상관없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그 절반을 받습니다. 계약 위반으로 당신을 고소할 수 있는 주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곳 중 한 곳에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작년에 일하지 않은 당신 애인을 고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오랫동안 당신은 그에게 내 돈을 써서 그 사람이 원하는 생활 방식에 익숙해지도록 했습니다. 이혼해서 당신이 모든 것을 당신이 몫으로 가져가도록 하세요. 아마도 이것이 당신이 계속 원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내 돈의 절반을 받아도 정말 상관없습니다. 아직도 내가 쓸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있을 거예요.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 피부를 소름 끼치게 하는 것, 내 마음을 찢어놓은 대가를 당신이 받게 될 것이라는 것, 나만큼 당신에게도 상처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는 것처럼 느끼게 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지팡이나 문구는 이것입니다. 당신이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면 당신은 나와 함께 있을 수 없는 것이 벌이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내 돈을 써도 됩니다. 새롭고 흥미로운 장소에 가거나 새로운 것을 볼 때마다 당신은 나 없이도 늙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여행과 모험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당신을 괴롭히지는 않을 것이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은 방어 메커니즘입니다. 당신의 행동이 공개될 때 당신을 괴롭히는 것이 무엇인지 말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동이 공개될 것입니다. 당신의 평판이 당신보다 우선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할 것입니다. 제정신인 사람은 당신과 어떤 관계도 맺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당신의 실적 때문에 진정한 관계를 갖고 싶어 할 것이고 당신은 혼자 인생을 살아가야 하거나 당신의 몸이나 돈만 사용하고 싶은 남자들과 함께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나한테는 그 사람이 남자랑 싸워서 싸움 중에 엉덩이를 걷어차인 것 같은 표정을 지었는데 그 사람이 다음날 시내에 있으면 그 사람이 떠나거나 죽을 때까지 그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날 거라고 하더군요. 이 작은 마을은 우리 둘이 살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알죠? 전 수감자였던 제 친구를 잘 기억하시나요? 제가 그 사람에게 내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한 친구에게 그 이야기를 한 것 같군요. 그리고 마지막 친구는 너무 화가 나서 어제 왼쪽 마을의 이 부분에서 당신의 애인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마도 그는 당신이 싸울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는 부러진 팔로 당신을 붙잡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나는 그랬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났을 때 몇 명의 친구들과 포커를 쳤습니다. 쓰레기를 싸서 떠나라고 말한 것처럼 대화를 끝냈습니다. 몇 시간 후에 돌아올 테니 옷과 보석만 가져가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차는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택시를 부르거나 다른 사람을 불러서 당신이 두고 온 물건은 구세군 등에 기부할 것입니다. 줄리에게 경고합니다.
당신의 개인 소지품 외에는 이 집에서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세요. 집에 돌아오기 약 3시간이 지나서 전 친구에게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줄리의 옷 대부분이 사라졌습니다. 청바지 몇 켤레와 더 싼 품목이 남았습니다. 그녀의 보석 상자도 사라졌고 대부분의 화장품도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그녀가 그리울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고 바람을 피웠지만 나는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 그리워할 것이다. 그녀는 아름답고 섹시하고 강인한 금발이었고 나를 덮치는 것을 좋아했고 우리는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섹스는 훌륭했다. 그녀는 가끔 나를 당황하게 했지만 정말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었다. 나는 내 친구라고 결정했다. 잭 다니엘과 나는 첫 잔을 따르면서 진심으로 대화를 해야 했다. 나는 앞을 내다보았다. 나는 넘어져 죽지도 않을 것이고 술 취한 사람이 되는 등 어리석은 짓도 하지 않을 것이다. 한동안은 슬플 것 같아 한 잔 더 따르고 한 모금 마시고 남은 버번을 싱크대에 붓기로 했습니다. 움직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여러분이 읽을 수 있는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저는 제러드 놀턴을 알고 지낸 지 약 6개월 만에 결혼했습니다. 부모님, 양아버지와 어머니, 친아버지는 오래전에 간통죄로 가족에서 쫓겨났습니다. 부정행위는 절대 용납되지 않습니다. 너무 충동적이었지만 21살에 나는 모든 것을 스스로 알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부모님의 조언과는 달리 여전히 나를 공로로 끌어올렸습니다. 부모님은 25살 동안 결혼식에서 즐겁게 행동하셨습니다. 제러드 부모님은 극도로 긴장하셨지만 리셉션에서 제러드의 술 취한 여동생이 기뻐서 나에게 그가 운동장에서 경기를 그만둘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을 때 나는 약간 놀랐다. 다소 혼란스러워서 나는 그녀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지만 나중에 기억해낸 것 같다. 처음 2년 동안 제러드와 나는 전형적인 젊은 부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침대에서 나를 만족시키고 남자들이 나를 괴롭힐 때 미친 듯이 질투하지 않고 나를 보호했지만 그는 우리 여자들의 외모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내가 그의 유일한 현실이고 그는 결코 내 친아버지처럼 속이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거기에는 내가 아는 상어와 베버리 윌턴 부부가 있었습니다. 대학에 살았고 다음 마을에 살았던 사람은 상어 사이 어딘가에서 서너 번 만났습니다. 본명은 클래런스이고 일부는 그의 별명에 걸맞게 살았습니다. 그는 온화하고 도움이 되었지만 내가 만난 사람 중 가장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친구들과 함께라면 장난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그가 화가 났을 때 이것은 어느 날 밤 우리 넷이 술집에 있었고 2명의 불쾌한 친구가 나와 베버리를 때렸을 때 샤오과 제러드가 서로를 때렸을 때 분명해졌습니다. 당구 게임 베버리는 샤오라고 불렀고 그는 걸어가서 두 바보에게 나가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는 그를 밀었습니다. 상어를 밀었던 남자가 어떻게 바닥에 쓰러졌는지 완전히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매우 빨리 일어났고 그는 일어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남자가 그네를 치는 걸 봤어요. 상어가 스윙 중간에 그의 팔을 잡고 그를 돌려서 그의 머리가 바위에 있게 한 다음 그를 3번 때렸습니다. 상어는 바텐더에게 $100짜리 지폐를 던지고 손해에 대해 말하며 제러드 베버리와 나에게 말했습니다. 문제를 맡기는 것은 바텐더 톰에게 맡겨졌는데 아마도 그는 신음소리를 내는 사람과 의식을 잃은 뚱뚱한 남자 한 명을 돌봐야 했을 것입니다. 나는 제러드에게 상어를 소개한 이후 처음으로 약 1년에 걸쳐 그들의 아파트에서 베버리를 여러 번 방문했습니다. 베버리는 토요일 밤에 우리를 파티에 초대했습니다. 제러드와 데이트하기 위해 결혼한 8쌍, 약 10쌍이 참석한 즐거운 행사였습니다. 저는 방금 만난 커플과 좋은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 남자와 제러드가 어떤 문제에 대해 우호적인 논쟁을 벌였습니다. 야구 통계나는 모든 것을 추적하고 있지 않았고 아내와 이야기하는데 더 관심이 있었지만 제러드가 말다툼 중에 자주 하는 일을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스마트폰을 꺼내 버튼 몇 개를 누른 다음 팀이 옳았다고 말했습니다. 미키 멘틀은 1956년 52홈런으로 3관왕을 달성하고 팀에게 휴대폰을 건넸다. 나는 갑자기 힘이 빠져 팀의 아내가 말하는 것을 귀담아 듣지 못했다. 왜 내가 기절했는지는 상어에서 휴대폰을 WiFi에 연결하기 위해서이고 베버리의 아파트에서는 그 사람의 비밀번호와 로그인 정보를 알아야 했고
이것은 제가 베버리지에 처음 갔을 때 해야 했던 일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제러드가 이전에 여기에 와본 적이 없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너무 당황하지 않고 어떻게 제러드의 스마트폰에 바로 연결할 수 있었는지 어떻게든 팀과의 대화를 끝냈습니다. 아내 이름도 기억나지 않는데 화장실에서 심호흡을 하고 얼굴에 물을 뿌린 후 사과했습니다. WiFi가 비밀번호로 보호되어 있는지 확인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제거했을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상어는 기술 분야에서 일하고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WiFi를 사용하여 아동 포르노를 시청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결과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사용했습니다. 상어가 맥주를 더 마시려고 부엌에 갔을 때 나는 그를 따라갔습니다. 상어에게 어리석은 질문을 했지만 당신의 WiFi는 다음으로 보호되고 있습니까? 물론 비밀번호주 줄리어, 왜 검색이나 그런 곳에 로그인할 때 비밀번호가 필요한가요? 아니요, 저는 최소 6개월 전에 베버리에 있을 때 이미 비밀번호를 등록했습니다. 그 이후로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조금 창백해 보이네요. 줄리어는 내가 그랬던 것처럼 상어를 아는데 뭔가 문제가 있었어. 아마 괜찮다고 말했어야 했는데 대신에 말하지 않았어. 남은 주말 동안 월요일에 점심같이 만나자고 물었지. 마치 좀비 같았어. 제러드가 나에게 무엇을 물었는지 그런 일이 있었지만 조금 멍한 척했어요. 월요일 오후까지 기분이 나아지지 않으면 의사에게 가기로 약속했습니다. 제러드는 제가 토요일 밤에 성관계를 하는 동안 무기력해졌을 때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보통 호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상어와의 점심 식사를 취소하는 것에 대해 나는 그가 이 상황을 나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보통 우리 4명이었지만 이전에 자주 가던 레스토랑에서 빨리 주문을 하고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줄리아, 무슨 일이야? 제러드가 귀하나 베버리로부터 비밀번호를 받지 않고도 귀하의 1956년 미키 멘틀 트리플 크라운 파티를 검색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전에 내내 그와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가 귀하가 집에서 본 적이 있기 전에 귀하의 아파트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어 얼굴이 아주 상어 같은 표정을 지었어요. 눈이 작아지고 검게 변한 것 같았고 입 한쪽에 이빨이 부분적으로 노출됐어요. 아니, 그 사람은 우리와 함께 있지 않았어요. 천천히 침을 뱉었어요. 기술을 이해할 수 있나요? 조사은 그럴 수 있어. 그의 냉담한 대답이었어. 믿을 수 없어. 그는 잠시 멈춘 후 으르렁거렸지만 성급히 결론을 내리지는 않을 거야. 그의 행동이 180도 바뀌었다. 지금은 뭔가 알아내는 대로 알려줄게. 점심을 즐기면서 이 에피소드 외에 다른 이야기를 나누자. 상어에게 와이파이 비밀번호 사건에 대해 말했어요. 내가 직접 알아내야 했어요. 상어가 경찰에게 제러드와 베버리가 자기 집 침대에서 성관계를 갖는 것을 목격하고 두 사람을 때렸다고 말했어요. 나는 그들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정말 화나고 끌려갔죠. 가끔 감옥에 있는 상어를 찾아가면 화를 내지 말았어야 했다는 걸 알면서 사과하고 다르게 행동했어야 했다고 말했어요. 제가 직접 조사를 했어야 했는데 시청자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채널을 지지하고 또 만나요.